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광주에서 내일 새벽 검진이 있어서 지금 여산휴게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여산휴게소는 한 광주 그 시내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휴게소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 출발했으니까 한 200km 조금 안 되게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직업환경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직업환경의학은 직업의학이랑 환경의학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직업보건이랑 환경보건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직업보건은 이제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거고, 환경보건은 시민사회에서 이제 환경적 요인자에 노출되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광주에 가고 있는 이유는 내일 아침에 새벽 검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건설 현장 두 곳을 방문을 해서 이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러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들이 이제 노출되는 유해인자별로 그 검사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이 많잖아요, 건설 현장은. 그러니까 폐기능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작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진동 관련된 검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용제나 이제 간독성 물질 같은 데 노출이 되는 분들은 또 혈액 검사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간 수치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보게 되고, 또 비뇨기계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정별로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뇨기계 검사, 피검사나 뭐 여러 가지 검사가 들어가죠. 근데 제일 메인이 건설에서는 소음이에요. 소음성 난청이 되게 많은데 소음 검사는 1차는 필수로 가고, 그 다음에 2차까지도 그 나가는 현장에서 바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1차에서 2차까지 바로 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죠, 우리나라.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왜 많냐면 가장 직업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이 사람이 이걸 직업성이라고 봐야 될지, 간 수치가 높아지면 직업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질병 때문인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소음성 난청은 되게 명확하게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게 소음성인지 아니면 전음성인지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하여튼간 소음성 난청도 메인이고요. 폐활량이랑 소음성 난청이 메인이죠. 소음 측정하는 게 건설 현장에서는. 내일 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촬영을 했고 합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예, 이제 출발해야죠, 다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광주에 도착을 했고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뭐 전국 단위 출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 한 달에 5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적으면 3번, 많으면 5번. 주로 이제 병원 근처에 1시간 거리 이내에 사실 사업장들이 잡히고, 이 병원은 이제 주로 검진팀이 건설업 검진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전국 단위로 건설업 검진을 하고, 근데 사실 저희과 사업장들이 건설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제조업 사업장도 많고, 제가 인하대병원에 있었는데 인하대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대한항공 정비사분들이나 아니면은 GM 부평공장 조립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청라 테스트 드라이빙 센터 시험주행장에 뭐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직군을 보고 다양한 직업병을 봤어요. 그래서 건설업 검진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건 좋은데 이게 제대로 경험하는 거죠. 전국에서 커버리지가 가장 넓은 한 5개 기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가. 근데 뭐 다른 사업장들도 사실 골고루 경험해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호텔급인데, 사실 말은 호텔인데 모텔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런 숙소를 잡아주시고, 뭐 매번 이제 뭐 여행 온 것처럼 호텔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여기에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씻고, 6시 반쯤 이제 출발하면 여기 근처가 사업장이니까 아마 7시 정도에 도착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금요일은 이제 임상병리사분들이 빨리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합니다. 이렇게 오후 일정도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빨리 하고, 예,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야겠네요. 예. 뭐 영상은 이거는 마저 이어서 붙일 거니까 내일 또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앞에서 영상 2개를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광주에 휴게소 내려갈 때 찍은 거랑 그 다음에 광주에서 이제 숙소에서 찍은 건데, 광주에서 제가 뭐 2군데 건설업체 검진을 하고 금요일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 제가 검진하는 모습을 실제 찍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나중에
이게 좀 회사 안에서 카메라를 켜고 뭔가 찍는다는 게 회사 측 동의도 얻어야 되고 사실 그다음에 검진 기관마다 이제 영업팀이 있는데 그 영업팀도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조심스럽게 올려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좀 직업환경의학이 뭔지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대신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사진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출장을 주로 가면 국밥을 먹는데 이제 국밥을 먹다가 찍은 거고요. 보통 점심이나 휴게소에서 많이 먹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월 초에 분당 수정구 쪽에 대장동이죠. 대장동 정확히 얘기하면 대장동 쪽에 아파트 짓는 건설 현장에서 검진을 하다 외부를 한번 촬영을 한 거고. 잠깐만, 이거 사진이 뒤죽박죽이냐? 예, 그다음에 그게 방금 그 사진을 찍은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장지구였고, 그다음에 창문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로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건설 현장에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게 있어요. 군대로 치면은 이게 막사 같은 건데 여기에서 주로 검진을 합니다. 여기 안전보건교육장이니 보건관리장이 다 이런 곳에 있고요. 되게 똑같아요, 구조가. 건설 현장은.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랑구에 청년주택 짓는 현장이었는데 여기도 아까 그런 게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 컨테이너 박스 두 개 쌓아 올린 2층짜리가.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검진을 했고, 이거는 또 다른 데예요. 이거는 4월에 갔던 다른 데인데 이거 어디더라? 예, 이거 되게 멀리서 했어요. 시흥인가? 예, 그래가지고 이건 안에 이제 이런 데서 책상을 놓고 뭐 폐활량이니 청력이니 다 하는 거고, 제 책상을 살짝 찍은 거고, 요거는 이제 동탄이에요. 동탄 신도시에 잠깐 커피 마시러 왔다가 중간에 검진 사이에. 그리고 여기에서 검진을 했어요. 요 동탄이란 데가 화성시인데 굉장히 많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동탄에 워낙 많이 갑니다. 이 검진장이 엄청 많아요. 건설 현장이. 예, 그래가지고 그 아까 거기로 처음 돌아온 거고, 뭐 이런 데서 그냥 책상을 놓고 검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뭐 청력이니 뭐 폐활량이니 폐기능이니 뭐 키재고 뭐 체중재고 허리둘레재고 혈압재고 이런 사람, 이런 임상병리사 간호사들이 쭉 있어가지고 다 하고 마지막에 저를 보고 버스에서 엑스레이까지 찍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업환경의학의 프랙티스를 제가 그동안 보여드린 거고, 실제 그럼 우리 과가 뭐 하는 과냐, 그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는 우선은 임상의학입니다. 잘 모르시는데 직업환경의학과는 임상의학이에요. 예방의학 플러스 가정의학과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예방의학의 환경의학 부분을 이제 차용하고 있고, 실제 프랙티스 부분은 이제 거기에 검진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정의학과 보더들하고 예방의학과 보더들 중에 환경보건 전공이 연합을 해서 만든 88년인가 89년에 생겼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업환경, 이거 나무위키거든요. 직업환경의학은 아큐페이셔널 메디슨, 그러니까 직업의학이랑 환경의학, 인바이러먼털 메디슨 두 개로 나눠지고, 직업의학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이제 아픈 거, 그런 질병, 직업병을 보는 거고, 환경의학은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이제 일반 지역사회에서 노출되는 일반인들의 건강 유해를 다루는 거죠. 근데 임상 클리니컬 프랙티스는 지금 다 아큐페이셔널 메디슨, 직업의학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 건강 검진을 꾸준히 해야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유해인자에 집중적으로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됩니다. 특수건강 검진을. 그리고 확확 나빠져요. 진짜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특히 소음성 난청이나 폐기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의학이라고 불렸는데, 인더스트리얼 메디슨, 이게 근데 이제 산업에 더 이상 이제 서비스업도 많죠. 그래가지고 아큐페이셔널 메디슨으로 바뀌었고, 이게 결국에는 독성학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성 중독이 이제 대부분의 그 어떤 건강장애를 일으킵니다. 독성학하고 역학이죠. 학문적 기반은. 그래서 예방의학과에서 독립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80에서 90년대 산업재해가 빗발쳐서 이때 뭐 원진레이온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방의학과에서 독립을 했고, 그래서 아직도 예방의학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이 드신 보더분들은. 그래가지고 직업환경의학과로 이름을 바꿨고, 한 35명 정도 나와요. 1년에 수련기간 4년이고 전문의가 35명씩 계속 나옵니다. 꽉꽉 채워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수요에 비하면. 그래서 1, 2년 차에 임상과 로테이션을 하면서 수련을 받고, 3, 4년 차에는 이제 저희과 본연의 업무를 합니다. 뭐 특수건강검진이니 보건관리 대행이니 이런 임상의학 프랙티스죠. 이 사이에 이론적인 거는 다 교육을 받아요. 1, 2, 3, 4년 차에. 왜냐하면 저희과는 예방의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토대가 탄탄합니다. 학술적인 토대가. 그래서 이걸 다 배우려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클리니컬한 내과보다 오히려 공부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 그래서
예, 뭐 그렇죠. 그래서 직업의학 부분은 소음성 난청하고 진폐증, 직업성 암, 중독성 질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환경의학은 뭐 새집증후군, 내분비교란 물질, 어패류 섭취로 인한 중금속 중독, 폐광 지역의 주민 건강, 성면 노출로 인한 환경성 암. 이거 말고도 수많은 연구 주제가 있죠. 수많은 주제가. 뭐 일은 이제 대기업에서 취업해서 하기도 하고 저같이 건강진단기관에 있기도 하고 대학에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사들, 산업위생기사나 환경위해기사나 산업간호사나 이런 임상병리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같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과는 전공의만 데리고 간호사랑 일하잖아요. 왜 내외산소는? 근데 그런 거랑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근데 이거랑 이런 거 일반적인 임상의학이랑 좀 조금 다른 거죠. 법령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를 더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저희 직업환경의학회 공식 홈페이지예요. 그래가지고 학문의 정의해서 쭉 나오는데 뭐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5년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96년에 첫 전문의를 배출했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88년인 줄 알았는데 전국에 이렇게 수련병원이 34개소가 있고 전문의 수련 과정은 360시간의 이론 교육. 이 이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이 저희 굉장히 많아요. 체계적이고 뭐냐면 기초의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방의학. 30개월의 실무 수련, 3개월의 독성학 실무 수련. 여기 임상 수련은 빠졌네요. 1년 임상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로테이션 수련을. 뭐 1년 하기도 하고 2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양한 기관에 종사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클립 2개를 붙이고 휴게소에서 찍은 거, 숙소에서 찍은 거, 그 다음에 사진 보여드리고 검진 현장, 그 다음에 이렇게 직업환경의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 과가 뭐 하는 과인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과는 사실 하는 게 굉장히 많고 직업의학하고 환경의학으로 나눠지고 일단 기초의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탄탄하고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은 이제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사업장 같은데 에서 주로 대기업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력이 되는 게 대기업 사업장에 취직을 해서 아예 전임 보건관리자로 뭐 여러 가지 보건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도 하고 실제 진료도 하죠. 그냥 1차 진료도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가정의학과처럼. 그래서 뭐 좀 약간 다재다능하기도 하지만 스페셜티가 있고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을 마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데 나가서 뭘 하냐면 그 노동자들이 쭉 건강검진을 1년마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특수건강검진. 이거 이런 데서 일하면요. 공사장에서 일하면요. 굉장히 그 유해인자에 많이 노출돼요. 특히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 사람들이 계속 일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1년마다 체크를 하면 얼마나 건강이 나빠지는지 본인이 알 수 있고 이거를 나중에 C1이냐 D1이냐 뭐 요주의자냐 유소견자냐 D1이냐 D2냐 뭐 일반 질병이냐 아니면 직업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냐 이런 걸 나눠 가지고 보고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환자도 알고 노동부도 알고 있어요. 노동부가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노동부가. 근데 이거를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빡센 나라도 많아요. 영국 같은데. 우리나라 유럽 쪽, 그다음에 미국 쪽은 조금 덜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열악한데 제가 일하는 환경 자체는 되게 열악한데 자부심이 좀 있는 게 현장에서 밀착돼서 일을 합니다. 그냥 뭐 병원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같이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면서 일을 해요. 문제는 엄청 많아요. 가면 저도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되고 거기서 막 수백 명씩 검진을 하다 보면 어떤 통찰 같은 것도 생깁니다. 연구 주제에 관해서 이런 거를 좀 내가 연구해봐야겠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생각은 안 나네요. 하여튼간 폐기능 검사가 쭉쭉 나빠지는 환자들 볼 때도 많고 또 그거 외에도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 가면 지금 건설업만 다뤘는데 저는 원래는 여기 있기 전에는 인하대병원에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그 전에는 서울성모에 있었고 서울성모병원. 대학병원은 이제 제조업 사업장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로컬은 건설 사업장이 많고 건설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공기 제조사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해인자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GM 부평 공장 같이 자동차 조립하는 공장,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그럼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벤젠에 노출이 되거든요. 연료에 섞여 있어요. 휘발유나 아니면 항공유에. 그래서 벤젠이 노출되면 이 혈액 질환이 좀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공기 뭐 정비사나 연료 탱크에 들어가요. 방독면 쓰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 주행장 뭐 이렇게 시험 주행하는 데 있죠. 자동차
그런 데서 급유만 계속 하루에 300번, 500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랩이 찌그러져 있죠. 혈액 결과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막 그런 인천에 뭐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외국인들밖에 없는데 막 지하로 내려가서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검진도 여러 번 해봤고 뭐 정말 온갖 질병이 다 있죠. 거기에 뭐 식당에 있는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폐진균증이 의심될 만한 소견을 보이기도 해요. 뭐 펑갈 뭐 그 펑거스 그러니까 그게 뭉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아스퍼질로시스라고 막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소견에 뭐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많습니다. 직업병이 모르는 게. 우리가 유해인자가 있으면 보통은 피해요. 근데 일하고 연관돼 있으면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떠나질 못합니다. 유해인자를.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노출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거가 있는 거고 이제 물리적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말고도 요새는 이제 사무직이 많으니까 뭐 정신건강 쪽에서 뭐 사업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거는 좀 여담인데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분진이나 소음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돼서 취약하지만 오히려 정신 건강은 건강해요. 보면은 다. 근데 오히려 사업장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히려 정신 건강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빛을 못 보고 안에서 이제 계속 그 사람들끼리 마찰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골격계도 문제예요. 뭐 조립 많이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근골격계 문제가 굉장히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직업병 그럼 통계 시스템이 제가 이 특수건강검진을 해서 어떤 뭐 판정을 하면 D1이냐 D2냐 C1 C2냐 요주의자냐 유소견자냐 직업성이냐 뭐 일반 질병이냐 뭐 이렇게 판정을 해서 딱 나가면 그게 막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막 그거를 논문에 쓸 수 있고 연구에 쓸 수 있고 막 우리가 분석해서 어떤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이게 회의적이에요. 일단 데이터 공개를 안 해줘요. 잘 안전보건공단이. 그다음 둘째는 데이터가 부정확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직업성이죠. 딱 보면 알아요. 그 소음 판정지를. 근데 이게 직업성인지 아닌지 애매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간 수치가 높아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유기용제를 왕창 쓰는 사람이에요. 유기용제나 여러 가지. 근데 술을 또 엄청 좋아하고 원래 뭐 B형 간염이 있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간 수치 높아져서 간이 안 좋아진 게 유기용제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B형 간염이나 술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이제 D1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직업성 질병을 준다는 건 굉장히 부담입니다. 스스로한테도 부담이고 사업장에도 부담이고 고용부도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D2를 내는 쪽, 그러니까 일반 질병 쪽으로 내는 쪽으로 기울게 되죠, 사람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노동자 본인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노출 평가를 또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이 노출 평가를 정확히 하면 해결이 되는데 노출 평가 뭐 환자 계속 노동자 따라다니면서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할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작업 환경 측정? 글쎄요, 그거 하기 전에 다 청소해놓고 환기시켜놓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하는데 그게 과연 걸릴까요? 그거는 이제 노출 평가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 그걸 가지고 직업성 질병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 노동자의 질병이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이 노동자가 정말로 유해인자에 노출됐는지 판단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과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산업위생하시는 교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사업장의 위생을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작업환경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직업성 질병 판단하는 거는 아니죠. 어쨌든 좀 얘기가 전문적이고 길어졌는데 하여튼간 뭐 저희 과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과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무위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 과가 직업의학이랑 환경의학이 있고 클리니컬 프랙티스 임상의학은 주로 직업의학 그 검진 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건관리 대행이라고 300인 미만의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 보건관리를 해주기도 해요. 예, 그것도 클리니컬 프랙티스인데 아무래도 수익성이 이제 검진이 더 좋다 보니까 검진 쪽으로 좀 몰려 있죠. 사람들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환경의학은 아직까지 임상의학 서비스는 없지만 학문적으로는 더 깊고 사실 그런 이게 유해인자는 같아요. 직업의학이나 환경의학이나. 근데 노출 농도가 다른 거예요. 얘는 고농도로 노출되고 직업의학은 노동자니까. 환경의학은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노출되니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고 고농도로 단기간 노출되고 직업의학은
근데 유해인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 분야가 겹치고 결국에 이게 하나로 묶인 거예요.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그리고 Occupational Health, 직업 보건이랑 Environmental Health 같은 말입니다. 되게 같은 그냥 학문 분야예요. 외국의 보건학자들은 사실 의사 말고 보건학자들은 그 말을 더 많이 써요. Occupational Health, Environmental Health. 직업 보건, 환경 보건. 예, 그리고 연구 자체는 그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보건학 하시는 분들이. 예, 실제 프랙티스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의사들은. 예, 그래서 뭐 하버드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냥 보건대학원에는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라는 그냥 의사랑 상관없이, 프랙티스랑 상관없이 그냥 보건 학과가 있어요. 그런 학과가 보건대학원이네. 예, 하나의 학문 분야예요. 그게. 예, 보시면 찾아보시면 고려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과입니다. 이게 옛날에 뭐 노동자들 건강을 많이 지키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일반화됐죠. 노동자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사고가. 옛날 뭐 전태일 시절에 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일반화된 것 같아요. 예, 학문 분야가 많이.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이제 그 클립 두 개를 합쳐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서 내일 보시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다른 영상도 오늘 많이 녹화할 거니까 예, 앞으로 줄줄이 일할 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